짧지만 강하다. 안녕하세요. 핵심 콕콕 삼지창 국어 주희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짤강의 49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 대단원 혹시 단원명 보고 왔나요? 네, 단원명이 정직하고 윤리적인 글쓰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어요? 내가 숙제할 때 인터넷을 검색해서 남이 쓴 글을 베껴 썼던 적 있나요? 네. 아니면 내가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좀 결과를 조작하고 싶었던 적 있나요? 그런 생각한 적 있죠? 네. 뜨끔할 텐데, 우리가 요즘은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쓰기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소단원 1에서는요, 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핵심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폭탄. 먼저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표절이나 과장과 왜곡, 그 다음에 허위 내용과 악성 댓글, 다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죠. 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교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환에다가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소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에는 항상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핵심 개념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을 알면요, 그 단원에 정말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열공하셔야 돼요. 네. 자, 먼저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 윤리라고 했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들, 그게 바로 쓰기 윤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글 쓸 때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비윤리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사례. 자, 우리가 이번 소단원에서는요,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라는 설명문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설명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비윤리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네, 핵심 개념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사례. 네, 표절이에요. 네, 뜨끔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네, 표절. 다른 사람이 창작한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몰래 따다 쓰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독서 감상문을 쓰는데 인터넷에서 딱 검색을 해가지고 남이 쓴 독서 감상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거. 이게 바로 표절이죠. 표절. 네. 그다음 부정적인 사례 두 번째, 과장과 왜곡입니다. 자, 과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는 거, 부풀리는 거, 부풀려서 쓰는 게 바로 과장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글의 내용을 부풀려서 쓰는 거. 그 다음 왜곡은 의도적으로 글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거. 부풀려 쓰는 거, 사실과 다르게 쓰는 거. 네, 부정적인 사례 두 번째에 해당하고요. 자, 세 번째는 허위 내용 유포 그리고 악성 댓글입니다. 허위 내용 유포. 자, 허위 내용.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유포, 퍼뜨리는 거. 이게 바로 허위 내용 유포고요. 악성 댓글은 우리 친구들도 아마 컴퓨터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오른 글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댓글을 남기는 거. 혹시 악성 댓글 남겨본 친구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악성 댓글.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윤리적 글쓰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표절을 하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훔치는 것이므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표절을 해서 베껴 쓰거나 뭐 그대로 갖다 쓰거나 하면은 그쵸, 그 사람의 저작물, 네, 재산을 훔치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과 왜곡을 하면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자, 과장은 부풀려서 쓰는 거고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쓰는 거예요. 과장과 왜곡을 하게 되면 신뢰성을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또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과장과 왜곡이 확대되면 공동체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판단 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쵸? 논문 같은 경우에서 막 과장, 왜곡되게 쓰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허위 내용 유포나 악성 댓글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막 퍼졌어. 아니면 악성 댓글이 달렸어.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윤리적 글쓰기를 하기 위한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이제 기본적인 거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전부 똑같이 쓴 거 아니고 부분 베꼈었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있는데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표절하지 말아야 되고 올바르게 인용을 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해야 한다. 특히 우리 친구들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 결과를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자,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교환 정리해봤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쓰기 윤리에 어긋난 행동이 아닌 것은 자, 1번 누리집의 게시판에 악의적인 비방글을 쓴다. 네, 악플. 어긋나는 행동. 공개된 블로그에 친구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쓴다. 그렇죠. 특정 단체를 헐뜯는 글을 자신의 누리집에 게시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보고서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 다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검증된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인용한다. 자, 검증된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게 되면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죠. 네, 이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핵심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쓰기 윤리가 무엇인지 알겠죠? 네. 자, 오늘 핵폭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